제 컨텐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오름 등반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오름을 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컨텐츠 아주 잘 재미있게 하고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팔았다. 지인이 준 오토바이였는데 1년 정도 타지 않았더니 보이는 모든 곳에 녹이 슬어 있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수리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깜짝 놀랐다. 그렇게 필요한 서류까지 건네주고 거래를 마쳤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오늘 구매자분께 연락이 왔다. 내가 준 서류에 문제가 있어 등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허겁지겁 그가 있는 주민센터로 뛰쳐갔다. 양도 서류에 찍은 도장이 흐릿하다는 것과 폐지 증명서가 문제였다. 흐릿한 도장이야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폐지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은 건데 안 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다. 별 수 없이 폐지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고 구매자분이 등록을 하는 것까지 지켜보았다. 기다리며 물어보니 오토바이를 깨끗이 고쳤다고 했다. 배터리며 브레이크까지 많은 부분을 손봤어야 했을 텐데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았다. 등록을 마치고 그를 데려다주며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나와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가진 고민들도 비슷했다. 그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였다. 그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육지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다시 내려온 거라고 했다. 제주도, 특히 서귀포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지금은 부모님을 따라 농사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공감이 가면서도 다른 선택사항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다면의 저자 나종호 교수님이 나온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다. 이번 책에는 아주 개인적이고 숨기고 싶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적은 것 같다며 그렇게 쓰게 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교수님의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첫째로 정신과 교수인 본인도 이런 걱정과 고민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고백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과 더 연결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다. 어렸을 적 자기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보고 내가 신뢰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고 이후 그 친구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얘기도 덧붙이셨다. 내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와 둘이 술을 마시게 된 일이 있었다. 술을 한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개인적인 이야기로 주제가 흘러갔는데 나도 모르게 감춰뒀던 이야기를 하게 됐다. 놀라운 건 그 이야기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던 상사는 이번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얘기했다. 그도 나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얘기 막바지에는 울먹이기까지 해서 깜짝 놀랐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직장에서 만난 사람 중 아직까지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 나의 처지나 내가 가진 걱정과 불안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에도 나는 공감한다.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 위안을 삼자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걱정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막연한 외로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의 브이로그나 가족이 자살하신 분의 치료 과정을 구독하며 꾸준히 보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마음이 아픈 건 그 영상에 죽은 가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냐는 댓글이 달린다는 것이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남은 사람의 몫이라는 걸 조금만 이해한다면 그런 댓글을 달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슬퍼졌다.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